재미삼아 시작한 내기 골프. 상대방이 내질은 따따. 그렇게 커진 판에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잘해보자 몇 번을 마음에 다짐을 하건만 진정 유리조각 같은 내 멘탈. 보란듯이 볼은 해저드에 입수하고 얄미운 동반자의 입에서는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 가서 보면 살아있을지도 몰라 하는 진심을 찾아보기 힘든 위로의 소리가 나오지만 그 얼굴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듯 미소가 맴도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여 제발 살아만 있게 해주소서 기도를 드리는 내 입술과는 달리 이미 손은 주머니에서 남은 돈을 계산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다다른 해저드. 내 간절한 기도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볼은 날더워서 해저드에 수영 나간 지 오래고 볼이 지나가신 발자취는 빨간 말뚝만 남아있네요. 물에 들어가서 치던가 다시 치고 오라는 악마 같은 동반자들의 말방구. 박세리도 아니고 물에 빠진 공을 어떻게 치라는 건지. 드롭 지점을 놓고 실랑이가 오가는데 도대체 노란 말뚝은 뭐고 빨간 말뚝은 뭐란 말인가. 누가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코 골프입니다. 2019년 PGA 골프 룰 개정 후에 아마추어 골프들이 플레이 도중에 가장 빈번히 실랑이가 일어나는 룰이 해저드와 벙커 페널티 룰입니다. 제가 아마추어 골프들의 원활한 라운딩을 위해서 골프 입문용 골프 용어와 규칙을 정리하는 도중에 오늘은 골퍼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해저드와 벙커 벌칙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 해저드에 관한 실랑이가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서는 제일 논쟁거리입니다. 이 논쟁 덕분에 저한테는 누가 맞는지 판단을 구하는 문의 전화가 심심찮게 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해저드는 2019년 해저드의 명칭을 페널티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페널티 구역은 예전엔 물이 있는 해저드였지만 지금은 물이 없어도 지정이 가능하며 말뚝이나 선의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페널티 구역 내에서의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한 후에 샷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루스 임페디먼트는 우리말로 흘려진 방해물 정도인데 흙, 돌멩이, 낙엽, 떨어진 나뭇가지, 동물의 사체 등 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또 지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페널티 구역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이전의 워터 해저드 황색 페널티 구역, 이전의 레터럴 워터 해저드 적색 페널티 구역, 그리고 캐주얼 워터 해저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워터 해저드는 노란 말뚝으로 표시를 하는데 해저드를 건너가도록 넘겨치는 홀에서 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 구역에서의 구제 방법이 중요한데 이 구제 방법은 노삼빨사, 노란 말뚝 3개, 빨간 말뚝 4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란 말뚝은 옵션이 3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노란 말뚝의 옵션 3가지는 첫 번째,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그대로 플레이를 합니다. 무벌타입니다. 두 번째, 볼이 들어간 지점에서 핀과 직후방으로 나가서 드롭하여 칩니다. 1벌타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 볼을 쳤던 자리로 돌아가서 드롭하고 다시 플레이를 합니다. 1벌타입니다. 기억하세요. 노란 말뚝이 때의 구제 방법은 딱 3가지 옵션입니다. 다음은 레터럴 워터 해저드, 빨간 말뚝, 한국말로는 병행 워터 해저드, 영어로 레터럴은 옆의라는 뜻이니 나란히 함께 간다는 뜻인데 주로 티잉 그라운드, 티박스와 홀 사이에 세로로 길게 가고 있는 해저드에 표시를 합니다. 구제 방법은 노란 말뚝과 같은 3가지 더하기 1가지 4가지입니다. 워터 해저드가 3가지 옵션인데 레터럴 워터 해저드는 글자가 더 붙었으니 옵션도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구제 방법이 노란 말뚝의 3가지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추가로 허용되는 4번째 구제 방법이 볼이 해저드로 입수한 지점에서 내가 가진 가장 긴 클럽으로 홀에 가깝지 않게 2클럽 이내로 드롭하여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1벌타입니다. 이때 보통 노란 말뚝은 볼이 입수한 지점이 명확히 보이는 편이지만 옆으로 길게 놓여져 가는 빨간 말뚝은 입수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럴 때 조금이라도 홀컵에 가깝게 볼을 놓고 다시 치려고 논쟁이 많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갔니 저기로 들어갔네, 내 공은 휘어져서 들어갔네, 아니면 똑바로 들어갔네 하면서 이 논쟁을 해결할 가장 현명한 룰 적용은 골프는 신사의 운동이다 생각하시고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도록 룰을 적용하시면 모든 동반자가 수긍하는 해피한 라운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주얼 워터 해저드입니다. 일반 해저드와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생성된
워터 해저드를 말합니다. 무벌타로 해저드 밖으로 홀에서 먼 방향으로 한 클럽 드롭이 가능합니다. 주로 비가 온 후에 페어웨이에 물이 고여서 어드레스나 샷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 클럽 드롭을 했는데도 그 자리가 또 물이 고여서 샷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드롭의 경우 2019년 규정이 어깨 높이에서 무릎 높이로 개정되었습니다. 공을 집어서 무릎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드롭한 볼이 다시 해저드로 빠질 경우는 무벌타로 다시 드롭해서 치시면 됩니다. GUR 그라운드 언더 리페어의 약자로 수리지역이라는 뜻입니다. GUR 팻말이 있는 곳이나 GUR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무벌타로 수리지 밖으로 드롭한 후에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홀과 가깝지 않도록 한 클럽인 것 잊으시면 안 되겠죠. 언플레이블 샷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언플레이블을 선언합니다. 한 벌타를 받고 두 클럽끼리 홀과 먼 방향으로 드롭한 후에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드롭할 때 클럽끼리는 한 벌타를 먹으면 손해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두 클럽이며 벌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의 매너를 지키며 하는 운동인 골프는 플레이어 자신은 항상 조금만 이익 보라는 의미로 한 클럽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벙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벙커의 정확한 의미는 페어웨이나 그린 주변에 설치된 장애물로 주변 지형보다 낮고 모래가 깔려있는 장소입니다. 벙커의 위치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한데 페어웨이의 양옆에 있을 경우는 사이드 벙커, 그린 주변에 있을 경우는 그린 벙커, 페어웨이 중간까지 쑥 나와 있는 경우는 크로스 벙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벙커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그냥 벙커라고 하십니다. 벙커에서 치는 샷을 당연히 벙커샷이라고 하는데 벙커샷을 할 때는 공을 칠 때 이외에는 클럽이나 손이 모래에 닿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닿으면 1벌타입니다. 루스 임페디먼트는 치운 후에 스트로크 할 수 있지만 이를 제거하다가 볼이 움직이면 1벌타이니 조심해서 제거하셔야겠죠. 벙커샷 이후에 모래를 고르게 정리하고 나누는 것은 매너입니다. 벙커 내에서의 언플레이블, 벙커 내에서 샷이 불가능해서 언플레이블을 선언할 때는 1벌타를 받고 벙커 내에서 핀 방향 후방이나 옆으로 두 클럽 이내에 드롭하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는 2벌타를 받고 벙커 바깥으로 나와서 핀 방향 후방으로 드롭하고 나서 플레이가 가능하게 된 것도 2019년 바뀐 규정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페어웨이에서 그린까지 가면서 매너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어웨이에서는 홀에서 먼 사람부터 칩니다. 진행상 가까운 사람이 먼저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룰은 아니며 간단한 에티켓에 속합니다. 드롭을 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공을 줍거나 터치하면 안 됩니다. 꼭 드롭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동반자나 경기위원에게 말을 하고 집어야 합니다. 샷을 하기 전에 클럽으로 공을 건드리면 1벌타입니다. 다시 원래의 위치로 옮긴 후에 플레이를 합니다. 페어웨이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공을 쳤을 때는 무벌타입니다. 한타를 친 것으로 간주하고 볼이 움직인 위치에서 계속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린의 명칭은 홀컵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퍼팅으로 공을 굴리는 장소입니다. 잔디를 짧게 자르고 눌러놓아서 볼을 굴리기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린에서는 퍼트를 포함한 웨지,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등 모든 클럽을 다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린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퍼트만 사용하느냐고요? 그린에서 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린에서 가장 정교하게 샷을 할 수 있는 클럽이 퍼터이기 때문이죠. 프로들이 투어에서 가끔씩 웨지로 퍼팅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퍼터가 파손되었을 때 다른 골프 클럽을 쓰기도 합니다. 프린지는 페어웨이와 그린 경계선으로 페어웨이보다 잔디가 짧고 그린보다는 깁니다. 엣지 혹은 에이프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린이 아니므로 마크하고 공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린이 아니므로 어프로치 샷이 가능합니다. 핀은 홀컵에 꽂혀있는 깃대입니다. 멀리서도 보고 타겟을 삼을 수 있도록 세워둔 깃대인데 2019년 룰 개정으로 핀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퍼팅을 하여도 무관합니다. 퍼팅 라이, 볼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홀컵까지의 경사를 말합니다. 마크, 볼이 그린이나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다른 플레이어의 퍼팅이나 샷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볼이 그린이나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다른 플레이어들의 퍼터나 샷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볼을 닫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동전이나 작은 표식을 볼 바로 뒤에 놓고 공을 짚는 행위입니다. 볼마커, 그린에서 볼을 짚기 전 볼 뒤에 놓는 표식입니다. 볼마커를 놓지 않고 볼을 짚으면 2벌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의 정확한 consider, 양보, 승인하다는 뜻의 영어입니다. 한국 골퍼들은 기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이 홀컵에 가깝게 멈췄을 때 다음 샷이 들어갔다 가정하고 홀아웃을 하게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말해주는 것으로 그 정도는 넣을 수 있으니 안 쳐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골프 용어인데 프로 경기에서도 1대1 경기인 매치 플레이나 또 스킨스 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컨시드를 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골퍼가 점수로 승부를 보는 일반적인 스트로크 게임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디봇은 볼을 쳤을 때 클럽 헤드로 인해서 잔디나 흙이 파인 곳이나 또 볼이 그린에 떨어져서 파인 자국을 말합니다. 자신의 볼을 치고 나서 페어웨이 잔디가 클럽의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볼이 그린에 떨어져서 디봇이 생기면 수리해 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린에서의 매너는 다른 플레이어의 라이가 바뀌어서 볼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밟지 않습니다. 밟으면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간주합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퍼팅을 할 때는 그린 밖으로 이동해서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도 같은 행동을 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의 어드레스 시 시선 방향의 앞이나 뒤 또는 시선을 방해하는 자리에는 서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씩 비슷한 라이라고 생각해서 참고하려고 앞이나 뒤에서 라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플레이어가 거슬려 합니다. 또 그린에서는 뛰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가 변형되고 그린이 상하게 됩니다. 퍼팅 순서는 홀에서 공의 위치가 먼 플레이어부터 퍼팅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9년 개정된 간단한 룰과 페어웨이, 그린에서의 매너, 또 골프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골프 용어나 룰은 합치면 1000개는 좋게 넘을 것 같지만 골프를 즐기며 플레이하기는 어느 정도 중요한 골프 용어와 룰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다다익선, 이 밖에 다른 골프 용어나 룰들을 알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룰북을 찾아보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자들과 함께 매너 있게 즐겁고 건강한 라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